자, MBTI 이제 마지막 유형은 판단형과 인식형이라는 유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이 생활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결론적으로 쉽게 먼저 이야기하면, 판단형들은 미스터 시계, 미스터 스케줄이에요.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이제 정리정돈, 모든 것이, 철저한 그런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인식형들은, 이것도 이제 뭐 인식을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식형들은 별명을 말하면 미스터 유유자적.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판단형들처럼 시간과 뭐 스케줄, 뭐 정리정돈,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판단형이라는 말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판단형의 사람들은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미리미리 계획이 세워지고 당면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해야만이 마음이 편해요. 그런 것들을 놔두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잘 짜여지고 정리된 생활 방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삶이 늘 이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고 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완전히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결정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일을 놔두는 것이 이렇게 싫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의 어떤 시간 계획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만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정해진 계획대로 일을 쭉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뭐 정해진 수립되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거나, 또 새로운 이렇게 정보가 나타난다든지 새로운 계획이 나타나 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금방 적응을 못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미리 계획해 놨는데 그것대로 가야 마음이 편하지,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면 금방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인식형이란 말 역시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통찰 능력이 뛰어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인식형의 사람들은 일들을 결정하지 않고, 미리미리 결정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채 이렇게 놔둬도 별로 불편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모든 걸 다 계획해 놨더라도 그 사이에 뭐 그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이 또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계획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때그때 가서 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정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선택할 여지를 가능한 한 오래 끝까지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뭐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약에 뭔가를 구입한다거나 뭐 뭔가를 선택하는 것을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왔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지 않느냐. 왜 내가 빨리 미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계획이나 일정, 그리고 혁신적인 일들에 이렇게 그런 헌신적인 일들에 묶여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흐름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같이 흘러가고 유유자적이죠. 삶이 되어가는 대로 두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편하게 와닿습니다. 이제 비틀즈 노래 중에서 Let it be죠. Let it be. 그냥 되어가는 대로 놔두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동성과 유연성과 적응성이 아주 뛰어나고 불분명한 계획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결정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요. 또 예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판단형들은 적응을 잘 못한다 그랬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금방 이렇게 적응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전형적인 또 판단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제 돼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내 친구 중에서 저 가까운 친구 중에서 이제 인식형이 있어요. 나와 반대 유형이죠. 이 친구하고 한 번은 내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다른 나라로 이제 또 여행을 이제 가려고 이제 계획 중이었는데 다음날 이제 그 아프리카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나는 뭐 벌써 짐을 다 싸고 챙겨놨는데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 짐도 안 쌌을 뿐더러 여행용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바퀴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캐리어 있잖아요, 그죠? 이 외국 여행에 있어가지고는 이 바퀴가 고장나면 들고 다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무거워서. 그래서 내가 야단을 막 쳤죠. 이 친구야, 오늘 일요일이라 가지고 밖에 나가 지금 가게 문 열어놓는 것도 없고 가방을 새로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직도 이걸 체크 안 하고 있었느냐? 야단 치니까 이 친구가 그냥 뭐 별로 큰 불편함도 없이 여유작작하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만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더니만은 여기 이제 그 세탁소에 이렇게 양철로 된 철사로 된 옷걸이 있잖아요. 예. 그걸 딱 보더니만은 펴가지고 불에 달고더니만은 이제 이 바퀴 고장난 부분을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쳐내는 거예요. 예.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사람, 이 인식형들은 임기응변과 계획되지 않은 돌발 변수에 금방금방 적응하고 잘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예. 또 이 친구하고는 이제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나는 이제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면 서로와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예.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이 다가오면 뭐 벌써 한 2주, 3주 전부터 미리 정리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친구는 불과 뭐 3, 4일 전까지도 뭐 별로 뭐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뭐 책을 보는 동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정리해 놓은 거 그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보고는 그냥 시험 쳐요. 예. 근데 점수는 비슷해요. 예. 아주 이렇게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러한 유연성과 유유자적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판단형이고 아이가 인식형이면 자녀가 인식형이면 서로를 이해 못하고 이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늘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정리정돈되어야 되고 이런 거를 바라는 철두철미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딸이나 아들이 뭐 인식형 같으면 정리 안 하거든요. 예. 이 판단형들은 책상 위가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나 인식형들은 책상 위에 오만 것 다 올라가 있어요. 양말부터 해서 뭐 랩탑, 책, 뭐 콜라, 햄버거 막 오만 것이 다 올라가 있고요. 장롱을 열어보면 뭐 엉망이에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막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형의 부모는
굉장히 아이가 게으르고 뭐 이렇게 전혀 정리정돈 할 줄도 모르고 무질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애들은, 인식형들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늘어놔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판단형들은 그렇게 늘어놓으면 머리 아프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딱딱딱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형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죠? 인식형의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둘 다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형들은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시간을 너무 일찍 종결해버리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빨리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인식형들은 또 반대로, 이 정보 수집의 시간을 너무 오래 이렇게 끌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데드라인을 넘어서 버리는, 행동해야 될 시간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했던 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유형은 서로를 정말 생활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돌아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식형들은 판단형들의 어떤 그런 계획성과 질서 잡힌 생활이, 여기 보면, 숨 막히고 답답해요. 압박감.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느낍니다. 판단형들은 인식형들의 그런 무계획성, 계획도 없고 흐트러진 생활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해하고 서로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판단형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 삶의 생활 방식을 조금 풀어야 돼요. 좀 더 유유자적한 여유 있는 삶의 방식들을 배워야 되고, 인식형들은 이 판단형들의 좀 조직적이고 계획된 삶을 배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 판단형과 인식형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룹 작업을 시켜요. 판단형들끼리 모여 앉고 인식형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큰 이렇게 전지를 내주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10박 11일 동안 미국 뉴욕 여행을 가정하고 여행 계획표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판단형들은 그 명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막 쫙 적어 나갑니다. 여행의 목적, 뭐 여행의 어떤 뭐 일정표 뭐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서치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서치해가지고 뭐 호텔, 그다음에 숙박하는 곳, 음식점, 뭐 시간 계획 막 적어 나가요. 근데 판단형들은요, 던져주면 제목만 딱 적어놓고, 그죠? 미국 뉴욕 여행 적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이야기하고 놀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사나, 판단형들을 보면서 저렇게 다 짜놓더라도 현지에 가서 고르면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숙박업체라든지 또 더 좋은 음식점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미리미리 저렇게 할 필요 뭐가 있느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가서 뭐 하고 놀 것인지 뭐 즐기면서 그냥 상상하고 놀겠다, 그게 더 즐겁지 않으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판단형들은 그렇게 짜가지고 가가지고 그 계획대로만 하면 뭐 그거밖에 못 하겠죠. 더 나은 걸 볼 기회를 놓치겠죠. 또 인식형들은 전혀 무계획적으로 갔다가 좀 뭐 낭패를 보는 일도 아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떤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차이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 내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여행을 갔잖아요.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다음날 어디를 구경하고 어디를 가야 된다는 시간 계획을 다 짜놓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인식형의 그 친구는 그런 계획 상관없어요. 물론 친구고 이제 같이 가니까 이제 그 계획을 따라주긴 따라주지만 다음날 일어나 봐야 합니다. 다음날 일어나 봐야 이제 뭐
아무리 이쪽으로 여기 어느 특정 장소를 간다고 계획을 해놨더라도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거기보다는 저쪽이 더 낫겠다 그러면 오늘 가는 거예요. 예. 나도 이제 그 친구한테 많은 걸 배우죠. 예. 그리고 시간 계획도 판단형들은 시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 어기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합니다. 예. 근데 인식형들은 뭐 세월이 좀 먹나 보통 뭐 30분, 1시간 뭐 이렇게 늦는 거에 대해 가지고 크게 뭐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데는 인식형들도 시간을 지키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예. 하지만 뭐 그냥 편한 관계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는 크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판단형들이 이제 인식형을 보고 하는 생각은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계획성이 너무 없어? 그는 일을 결코 끝내는 일이 없네. 계획표를 만들면 저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을 텐데, 그는 늘 두고 보자는 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식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30분 늦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 사람은 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왜 좀 느긋하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은 좀 더 천연덕스럽지 못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유형들과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이걸 살펴보면요. 판단형과 잘 어울리려 그러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 그런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일을 금방금방 잘 마무리해내는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요구를 존중해 주고, 적어도 그 사람이 짜놓은 계획이나 시간표의 일부분이라도 좀 따라주려고 노력하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단형들하고 일을 할 때는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이 이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들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예. 판단형들은 이제 인식형들의 그런 유형을 이해 못하고 하면 이제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을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걸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식형들은 뭐 그런 나쁜 이렇게 뭐 일부러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형들은 질서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쓰고 난 뒤에 원래 자리에 이렇게 갖다 두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인식형과 어울리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느긋하고 유유자적한 그런 삶의 방식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그 인식형들한테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하고 또 선택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인식형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려서 이제 이쪽으로 통보해 주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깝치지 말아야 되죠. 바쁘게 막 몰아치지 말아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한 스케줄이나 일들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정말로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될 때는 그들한테 알려주세요. 정말 이거는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이다. 그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판단형들을 위해 가지고 좀 판단형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제안을 하면요. 좀 뭔가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 습관, 뭔가 바쁘게 항상 움직여야 되는 생활 습관을 좀 멈추고 좀 느긋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 자신 판단형이기 때문에, 강한 판단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유있게 그냥 let it be.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여유, 나도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종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시키세요. 엄격한 그런 삶의 질서는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그거를 남한테까지 이렇게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인식형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거는 자기한테만 적용시키면 돼요. 그리고 계획이 없더라도 충동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에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번개 미팅을 한다든지, 갑자기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나본다든지, 이런 아무 계획이 없던 것을 이렇게 불쑥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즐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해보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무계획으로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보는 거. 기차역에 가서 아무 기차나 올라타보는 거. 이런 것. 그리고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저녁 식사에 친구들을 보고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초대해보는 거라든지. 그런 걸 계획 없이 하는 걸 절대 하지 않거든요, 판단형들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계획성 없이 한 행동을 내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관용해 주는지도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 계획 없이 완전히 개방한 채로 둬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인식형들을 위한 제안을 해보면요. 마감 시간 지키는 거, 약속 시간 지키는 거, 좀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어떤 취소해버리거나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형과 한 집에 사는 경우에는 판단형들이 중요시 여기는 영역은 가능하면 존중해주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정돈과 이렇게 엄격한 이렇게 시간, 이거는 판단형이 자기한테만 적용하라고 했듯이 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인식형들의 특성, 유유자적한 특성들도 그 한계를 좀 알아차리고 자기한테만 좀 적용을 시키고, 이게 이제 그냥 돌발적인 어떤 계획, 충동적인 계획들이 판단형들한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 있고 계획성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의 어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 선택의 여지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을 종결하고 조속히 마무리 짓는 그러한 그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네 가지 서로 다른 이제 이렇게 유형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측정한 그 유형들의 첫머리 글자, 이니셜들을 조합을 하면 네 가지 이제 조합된 나의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외향형과 내향형에서는 A, B, C, D, E, E냐, I냐, I,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적고요. 두 번째, 감각형과 직관형은 S냐, N이냐, S냐, N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직관형은 인투이션이 I로 시작하지만 내향형과 겹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N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형과 감정형은 이제 T냐 F냐 둘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되고,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는 J냐 P냐 이 둘 중에 하나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적으면 INTJ ENFP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조합된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유형이 되는 거고요. 그 유형에 대한 별명, 아주 그 유형을 특징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도표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각 유형의 상세한 이렇게 성격 유형의 특징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파워포인트에 각 유형들의 어떤 좀 재미난 특성들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MBTI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